네, 안녕하세요. JJ 비뇨기과 강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음경만곡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음경만곡증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성기는 완전히 반듯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발기해면체가 두 개가 있고 양쪽 발기해면체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발기가 됐을 때 한쪽으로 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쪽 다리의 크기가 다르고 양쪽 팔의 크기가 다르고 심지어 양쪽 신장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해면체의 크기도 양쪽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크든 작든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쪽으로 조금씩 휘어 있게 됩니다. 발기가 되면 성기가 조금씩 휘게 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지켜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만곡증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 음경만곡증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발달의 단계에서 양쪽 해면체의 사이즈가 좀 다르게 성장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후천적 음경만곡증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로니 병이라고 해서 발기 해면체의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단단한 결절이 생기고 그 결절 때문에 음경 해면체가 발기가 될 때 늘어나지 못하고 그쪽으로 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발기 해면체에 흉터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흉터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흔한 원인은 과격한 성관계 때문에 음경 해면체에 상처가 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음경 골절 때문에 음경 해면체에 흉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이 음경만곡증이 굉장히 흔한 나라가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는 음경골절에 의한 음경만곡증이 굉장히 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경만곡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은 약물 치료가 있고 아니면 주사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바이타민 E나 포타바, 콜키친 같은 약물을 쓸 수가 있고, 병변 내 주사 치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비수술적 방법은 약물 치료든 주사 치료든 크게 효과가 없고 후천적 음경만곡증에 있어서 진행을 약간 늦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만곡증 치료는 비수술적 방법보다는 수술적 방법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수술적 방법의 음경만곡증은 후천적 음경만곡증의 경우 만곡증의 진행이 있다면 진행이 완전히 멈추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수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경만곡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두 수술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음경만곡증의 수술 적응증은 이 발기 시의 휜 각도가 너무 심해서 삽입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삽입이 된다 하더라도 파트너나 본인에게 어떤 통증을 준다면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삽입도 가능하고 통증도 주지 않지만 볼 때마다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특히 후천적 음경만곡증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음경만곡증이 진행이 되면서 발기부전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이거 역시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백막주름법이라는 수술법하고 섬유반 제거 및 이식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막주름법은 만곡의 각도가 45도 이하인 경우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자체가 이식법에 비해서 쉽고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경만곡증 수술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은 휘는 방향 반대쪽으로 주름을 만들어서 성기의 만곡을 줄여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섬유반 절제 및 이식법인데, 이 방법은 페로니병에 해당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발기 해면체에 백막에 발생하는 섬유반을 직접 잘라내고 이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매우 어렵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시행되지 않는 수술이고, 만곡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45도 이상으로 굉장히 심하거나 페이로니 병이 굉장히 심해서 발기 해면체에 발생하는 섬유반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 시도할 수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경만곡증과 발기부전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음경만곡증 수술과 동시에 발기 임플란트 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음경만곡증 수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음경만곡증은 굉장히 심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성관계 시에 불편함 또는 통증을 주거나 아니면 발기부전을 동반하는 경우에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가 있고, 수술은 백막주름법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수술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